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 타이 색깔도 굉장히 튀는 빨강색을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이 법치가 진짜 우롱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상권 분립도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구청장직 제도전은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했을까? 2020년에 박원순, 오거돈 2020년이군요. 두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두 시장 날아갔을 때 그 당원 당규 바꿔가면서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여야를 대표하는 현안배달로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행정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사정 안 다를 수가 없습니다. 남영희 부원장님 오늘 어떤 거 가져오셨죠? 이거 진짜 복잡한 얘기죠. 네. 너무해요. 복잡해진 1대 3이야. 국민의힘 총선 셈법 3명이 나왔습니다. 누구누구 나오신 거예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진 거는 기승전 이재명 사법 리스크였다라는 부분이 예. 더 복잡한 것일 텐데 설명을 충분히 했으니까요. 이후에는 이제 총선 전략에 있어서 공천 부분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해서 가지고 네. 왔습니다. 자, 네. 인물 3명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있고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3분 있는데 이들을 저희가 왜 묶었냐? 총선이 230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불화의 불씨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분들 아닐까 해서 불화의 이제, 불씨. 네, 공통점이 있어서 묶어봤는데 저희가 먼저 다뤄볼 인사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입니다. 저도 이 사진을 봤거든요. 이게 예비 후보자 등록 접수를 하신 하셨더라고요. 사진이었는데, 네. 공무상 알게된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고 지난 18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 타이 색깔도 굉장히 튀는 빨강색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광복절 특사로 이번에 나왔잖아요. 3개월 만에 나온 건데 이게 너무 빨랐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예. 공익 제보자로 볼 것이냐, 혹은 공무상 기밀 누설자로 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김명수 사법부는 그 공무상 기밀 누설자로 봤지만은 국민과 우리 정부는 공익 제보자로 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적당한 시기에 나왔다. 네, 사면시킨 거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참 극과 극이 대립하는 사실이 좀 저도 안타까운데요. 사실상 대법원에서 1심부터 최고심까지 계속해서 초지일간 비밀 누설죄로 다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진짜 너무나 많이 들으셨잖아요. 대법원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3개월 만에 대통령께서 이것은 공익신고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사면을 해줬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법치가 진짜 우롱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저희가 이 부분에서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삼권 분립도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고도의 정치 행위로 다루는 것은 맞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주 사사로운 그런 사면권을 계속해서 어떻게 쓰신다고 하는 것은 사면권 남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사법부를 무시했다, 철저하게. 이번뿐만 아니죠. 징용 배상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건 있긴 했는데요. 그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었는데 그게 너무 그것도 고려를 안 하는 다 무시한 거죠.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죠. 지금 김태우 안보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사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면해주고 함께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공정과 상식을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공정과 상식은 우리 편만, 내 편만, 내 마음에 드는 쪽만이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정 지지율도 계속해서 그냥 답보 상태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첫 번째, 이번에 자신의 귀책 사유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한 이 호환무치함, 뻔뻔함, 국민들이 평가할 거고요. 네. 강서 구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사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좋은 카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공천 원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태우 전 구청장의 구청장직 제도전은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비판을 하시기도 해요. 저는 저희가 어떻게 할까 하기 전에 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했을까? 저희 그 과거 지난해 있던 재보궐선거를 네. 떠올려 보면 네. 저는 이 김태우 구청장 사건 똑같이 대입해봐도 좀 똑같이 공천을 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지난번에 2020년에 박원순, 오거돈 2020년이군요. 두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두 시장 날아갔을 때 그때 무공천 원칙 당원 당규 바꿔가면서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공천하고 그 선거 치르는데 든 비용만 830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하고 이제 선거 치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당도 이제 작년에 같은 일이 하나 있었죠. 창녕 군수 저는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귀책 사유가 과연 어떤 우리 김태우 구청장이 어떤 선거법이나 자신의 실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때 김태우 구청장이 당선되지 않고 민주당 후보였던 그 김머모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거기 지금 선거법하고 정치자금 위반으로 벌금 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귀책 사유인 거죠. 저는 근데 여기에서 김태우 구청장 그래서 내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보다는 당에 있는 절차대로 그 출마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고 뭐 공천 받던 안 받던 경선 하던 안 받 당원과 지역 주민들을 그냥 선택받으면 된다. 그럼 그렇게 당 생각합니다. 소속으로서 네. 이제 그 김태우 전 구청장 이외의 인물을 내세운다면 국민의힘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예. 공천을 할 거라면은 김태우를 위한 공천이 아니고 당선될 사람을 위한 공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일단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지난 민주당의 그 출마자들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에 공천해라 마라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 상황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국민의힘에서 공천하셔도 돼요. 저희는 더 오히려 그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계속 그런 생각이고요. 예. 또 하나는 김기현 당대표의 입지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보궐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민이 많다. 많을 거다. 예. 뭐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인물이 3명이니까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선 논란의 핵심 이철규 사무총장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철규 총장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승선 불가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당 안팎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이철규 총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해당 발언은 승선을 못한다가 아니라 같이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정을 하셨습니다. 아니, 확실히 하신 거죠? 클리어하게 하셨는데 자, 이 두 분은 이철규 총장의 승선 불가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먼저 할까요? 이게 이제 공천 영향에 미치는 그 워딩 때문에 네, 그런 그렇죠.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 자리가 네. 사무총장이시니까. 저는 우리 이철규 사무총장 지역구가 동해 삼척 이쪽 예.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라서 네. 예, 이렇게 그런 또 동해에 또 이제 국제항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비유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공천에 대한 비유로 들자면은 저는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그 친명계 원외 모임에서 정청래 우리 수석 최고위원이죠. 수석 최고위원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되게 그 심한 워딩으로 뭐 이렇게 뭐 죽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더 강한 표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가 이 승선론에 이렇게 좀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좀 예전에 우리가 그 이준석 당대표 됐던 전당대회 때 그때 이제 803이라는 그 산 키워드에 하나 빠져가지고 뭐 산 5번 타면 에베레스트다 이런 거에 빠졌는데 그러한 거 그 좀 논란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저는 승객도 그 진상 승객도 승객입니다. 웬만하면 태워야 됩니다. 야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야, 밥이 왜 이래? 그렇게 해도 진상 승객도 승객인데 태워야 되는데 그래도 테러범은 태우면 안 되죠. 뭐 그런 부분 차원 정도로 네. 생각. 하셨군요.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당 아닌 당을 또 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네. 이철규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의 자세로 네.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죠?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당이 한 목소리로 일치 단결해도 뭐할 판인데 우리 당을 제가 빗대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청래 의원님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정청래 의원님은 우리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와 똘똘 뭉쳐서 총선을 승리하자라는 워딩이셨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철규 총장의 발언도 그와 같은 맥락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지만
일각에서는 이 난파선인 배에 뭘 또 승선 뭐 하선 이런 게 있나 이미 쪼개진 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 소속된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난파선처럼 보여요. 국민도 없고 나라 걱정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권력에 그냥 매몰되어 있고 그냥 용산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그런 국민의힘을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 배가 지금 뭐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떠가는 거 맞나 이런 비판들 하시는 것 같고요. 당원의 입장에서 제가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고 출마 예정자라고 하면 아니 기회주의적으로 이럴 때 꼭 당이 힘들 때 힘든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좋게 보이지 않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결속이 필요한 순간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난파선이라고 하셨는데 이 배의 승선 인원이 누구인지 아까 말씀하신 테러범이 누구인지 이걸 두고도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테러범이 그 원웨인 이준석 유승민보다 아니, 테러범까지는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테러범이 그러면 아닙니다. 남파선에 탈 수 배를 없는 부시는 아닙니다, 구멍 내는 아닙니다. 사람. 배에 탈 수 없는 사람이 원웨이에 있는 네. 이제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보다 윤상현 등 현역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내부 총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였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떠올렸을 때는 내부 총질하면 이준석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원외에 계신 그분들을 떠올린 게 아니냐. 승선 못하는 멤버로 아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이게 그 같이 배에 탈 분들인데 약간 좀 이제 우리가 뭐 배 타고 이제 여행 가고 그러고 가면 이거 안전한 거 맞아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뭐 그 정도지. 그분들이 무슨 구멍을 냅니까? 제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때 말씀하신 워딩을 찾았는데 혁신에 반대하는 자 죽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승선론 자체는 굉장히 더 유화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승선론을 이제 더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누구를 태울 것이냐 말 것인가 이거는 뭐 선장이 정하는 거고 뭐 이준석 대표도 그랬잖아요. 내가 선장일 때 배에 구멍 낸 사람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배에는 승객과 선원과 선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배는 선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배의 선주는 국민들인 거죠.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태우고 함께 가는 거고 여기에서 뭐 승객끼리 싸우고 선원끼리 싸워서 쟨 돼 안 돼가 아니고 그 국민의 시각에 맞춰서 선주인 국민의 시각에 맞춰서 같이 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네. 아, 뭐 저렇게 말씀하셔야죠. 당인으로서 저는 진짜 공감이 되는데요. 근데 이철규 총장께서 배 못 태울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 누가 못할 것 중에 같으세요? 저희 지역구 의원도 계세요. 윤상현 의원 지목은 안 하셨어요. 아, 그렇죠. 지목은 안 근데 하셨어요. 그럴 만한 유추를 할 수 이유가 있는 있었던 명분이 있는 것이 이제 최근에 뭐 수도권 민심이 좋지 않다는 발언 그리고 국민의힘이 큰 암이고 민주당은 작은 암이 있다 뭐 이런 발언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내부 단결보다는 분화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은 지난번에 이미 국민의힘에서 선장이기도 했고 그리고 중요한 주요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기여한 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배제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잘해야 된다 이런 따끔한 소리를 해왔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의 입지를 위해서 기회주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공천을 시키고 말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사실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사무총장의 역할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 이야기 이번에 해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 지난 대선의 1등 공신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박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철규 총장 승선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이준석 대표였잖아요.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해야죠 일단. 일단 당원권 회복하고 신청을 해야지 공천 받는지 안 받는지가 나오는 거니까요. 체리따봉 있었잖아요. 뭐 당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면 되는 거고 저는 뭐 좋은 자원이라고 봅니다. 좋은 자원이고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일부러 찾아서 들어봤어요. 오, 예, 예. 당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계속 누를 거다 끝까지 뭐 이런 상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을 누를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굉장히 솔직한 발언인 것 같았고요.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그 측근들이 있는 걸 제가 이제 예. 얘기는 들었었어요. 국바세를 비롯했던 그때 그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는 신당을 새로 차려서 제3지대를 노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완전히 격화돼 있는 양당의 이 분화된 상황에서 네. 총선을 치를 것 같다. 그래서 뭐 공천을 주든 안 주든 그것은 나중에 문제지만 공천 신청을 하게 될지부터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신당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부원장님 말씀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 지지난번 총선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 당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그 분화 과정과 이걸 겪었잖아요. 지난번 총선에서는 그 저희 당에서 이제 그 다시 분당했다가 다시 이제 합당하는 이 과정을 예. 거쳤잖아요. 이 창당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이게 정말로 전국을 한번 들썩하고 나야 되는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그렇게 힘써서 창당을 해놓고 이게 또 다시 총선용으로 합당한다 생각하면은 네. 국민들의 의미가 신뢰를 없는 더 이상 거죠. 예. 받지를 못해요. 그 신당에는 우선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가시권에 없죠. 네, 자, 두 분 앞에 화이트보드 있죠? 저희 이제 이거 쓰는 시간입니다. 아 이거 끝으로 이제 두 분 상대당을 위한 조언 한 줄 지난주처럼 작성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시는 사이에 저희가 오늘 있었던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재명 대표 그 복잡한 민주당 총선 셈법 관련해서는 이제 남 부원장께서는 역사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행정관님께서는 마지막 연설을 감안한 너무 비장한 연설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복잡해진 국민의힘 총선 셈법 관련해서 남 부원장님께서는 난파선, 이미 난파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이 행정관님께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제 진상 승객은 태우되 테러범은 빼자라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적어주셨나요? 자, 네.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원장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잡히나요? 예. 뭐라고 쓰시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분들이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에 의존한 뭐 야당 때리기 그리고 야당 탄압으로 저희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반사이익을 뭔가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발 잘하기 경쟁 좀 해주시고 민생 걱정해 주시고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 좀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집권 여당 나라와 국민 걱정 좀 해주세요가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님은요? 아,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나요? 바꾸면 안 돼요.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아니 저 지금 막 저희 바꾸는 거 안 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백현동하고 막 이렇게 막 내 얘기 맞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헷갈리셔서 있게 이게 공개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셔서 이해하기 전에 네. 이거 그냥 이해하시기 너무 힘들다. 뭐 재판 기록 보고 하셔야 되니까 그냥 좀 간단히 이해하시라고 일타 강사시게요? 아수라 단체 관람. 정말 셌네요. 네, 아수라 타치 관람 이야기 저도 추천합니다. 잘 추천. 뭐 행간 읽으시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정치의 민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네, 더 즐거웠습니다. 두 번 뵈니까 더 반갑네요. 다음에 또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우리 그 지난번에 조회수 굉장히 좋았다고. 네, 맞아요. 두 분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오늘 더 좋기를. 동아일보 유튜브를 위해 화이팅! 오늘 중립기호 시청자 네. 여러분 남녀이 미워하지 말고 좋은 댓글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좋은 하겠습니다. 댓글, 응원하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남영희 부원장, 이승원 행정관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